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변조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차유미 산모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에요. 원장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정수연 책임 간호사 선생님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진단서와 의료기록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예요. VIP 라운지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천천히 돌려 그들에게 보여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 보건소랑 병원 본원 감사팀에 오늘 안에 다 넘기겠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흩어진 고구마를 주워 담으며 명품 구두에 밟힌 손등을 감추던 사람이었거든요. 너희 부모 뭐 하셔? 차유미 산모님이 비웃듯 던진 그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산모님은 코웃음을 쳤죠. 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근본이 없는 집안이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음식을 짓밟고 사람의 부모를 모욕하는 그 순간을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시작했죠. 산모님이 제게 던진 모든 말, 원장님의 협박, 정수연 선생님의 외면, 그 모든 순간을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남겼습니다. 기록 좀 지워. 너 하나 말 안 하면 끝이야. 걸리면 내가 책임져.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한 책임이었죠. 간호조무사로서, 아기들 곁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VIP 라운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 손에서 떨어진 명품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원장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4살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 한지은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7년째가 됐네요. 처음엔 그냥 생계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일은 제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아기가 세상에 처음 나오는 순간 누군가는 그 작은 숨소리 하나, 떨리는 체온 하나를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설 때면 인큐베이터 옆에서 1시간씩 서서 호흡 수치랑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어요. 숫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죠. 조금만 숨이 가빠 보여도 바로 등을 두드리며 안정시켰습니다.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잘 잔다. 다행이다.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저는 꼭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죠. 두 분 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지은아, 일은 돈만 주는 게 아니야. 자존심도 주는 거란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산모님이든 어떤 아기든 똑같이 대했습니다. 차별 없이요.
그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리원 복도를 걸을 때면 갓 태어난 아기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어요. 잠이 쏟아질 때도, 다리가 퉁퉁 부어올 때도요. 동료들은 가끔 물었습니다. 지은 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필요 없으면 이 일 안 하죠.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힘들어도, 야간 근무로 생활 리듬이 깨져도 이 일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퇴근할 때면 아기들이 모두 잘 자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어요. 괜한 걱정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조리원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나 싶어서요. 밤새 아기들 상태가 괜찮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엄마는 안심이 된다.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유미 산모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일을 사랑한다는 걸, 이 일이 제 전부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게 바뀌는 데는 단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은 처음부터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 한마디였어요. 호출벨을 누르고 제가 방에 들어가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렇게 불렀죠. 처음엔 그냥 무뚝뚝한 성격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출산 후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산모님들 중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차유미 산모님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샘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쯤이었어요. 다른 산모님들과 직원들이 나눠 먹으라고 집에서 고구마랑 단호박을 쪄왔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거예요. 지은아, 아기 낳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제일 좋아. 설탕도 기름도 안 넣고 그냥 쪄서요. 정성껏 준비했죠.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조리원으로 가져갔습니다. 휴게실에서 접시에 담고 있는데 차유미 산모님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제가 담고 있는 걸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고구마랑 단호박이요. 직접 쪄왔어요. 그런데 차유미 산모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들 먹는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멍하니 서 있자 차유미 산모님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접시를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고구마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단호박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이런 천박한 음식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차유미 산모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 하나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듯이요. 닥치고 닦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쪄주신 거였거든요. 퇴근하고 집 가서 쉬어야 할 텐데 이거 가져가. 어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고구마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일부러 다리를 쭉 뻗더니 명품 구두로 제 손등을 툭 건드렸어요. 밟았다기보다는 그냥 발을 뻗다가 거기 손이 있었네 하는 식으로요. 아이, 거기 손이 있었어?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죠. 더럽게도 치운다. 제 손등에 구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아프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모욕감은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고구마를 다 주워 담고 일어서려는데
차유미 산모님이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 뭐 하셔? 갑자기 왜 부모님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과거형으로 말한 건 아버지가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그만두셨고요. 차유미 산모님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한 박자 쉬더니 덧붙였죠. 근본이 없는 집안이네. 그 말이 제 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근본이 없는 집안. 근본이 없는 집안.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접시가 덜덜 떨렸습니다. 음식을 함부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부모를 들먹이며 깔아뭉개다니요. 저는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 당해봤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동료 간호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 가져간 고구마 다들 맛있게 먹었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껏 쪄주신 건데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또 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날부터 제 안에 뭔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을 대할 때마다 가슴속에서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생계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걸요. 음식은 사람의 정성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 음식을 짓밟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 일하셨어도 그분들이 자식을 키운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걸 근본이 없다고 말하다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명품을 입는다고 VIP 라운지를 쓴다고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차유미 산모님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은 텅 비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겠다고요. 차유미 산모님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한 가지만큼은 지켰습니다. 아기만큼은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차유미 산모님 아기도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돌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신경 썼을지도 모르죠. 제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아기한테 소홀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기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요. 그냥 세상에 나온 지 며칠 안 된 작은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차유미 산모님 아기한테서 미열이 감지됐어요. 체온이 37도 5까지 올라갔습니다. 신생아한테는 위험할 수 있는 수치였죠. 저는 바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마다 체온을 재고 기록했어요. 수유량도 확인하고 기저귀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밤 11시, 12시, 새벽 1시 계속 체온을 쟀습니다. 37도 4, 37도 3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새벽 2시쯤 아기 호흡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정상 범위긴 했지만 평소보다 빨랐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당직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호흡수 확인 부탁드려요. 함께 확인한 결과 초기 호흡 불안 증세였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지켜봐야 하는 상태였죠. 체위를 바꿔주고 흡인을 했습니다. 아기 등을 살살 두드리며 안정시켰어요. 괜찮아,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아기한테 하는 말인지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벽 4시 저는 인큐베이터 옆 의자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니까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차유미 산모님이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유미 산모님은 침대에 기대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애 숨소리 이상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저는 바로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호흡은 정상이었어요. 체온도 괜찮았고요.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어젯밤에 미열이 있어서 밤새 모니터링했어요. 지금은 다 안정됐고 호흡도 정상입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무뚝뚝한 대답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실망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정수연 책임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지은 씨, 차유미 산모님이 불만 제기했어요. 네. 어젯밤 아기 건으로요. 괜히 호들갑을 떨어서 본인이 놀랐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호들갑이요. 제가요. 선생님, 아기 체온이 37도 5까지 올라갔고 호흡도 불안정했어요. 당연히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정수연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산모님이 예민하시대요. 별것 아닌 걸로 자꾸 보고받으니까 불안하다고요. 별것 아니라니요. 신생아 미열과 호흡 불안이 별것 아니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것만 보고하세요. 정수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죠. 제가 밤새 아기를 지킨 건데요. 30분마다 체온 재고, 호흡 확인하고, 한숨도 못 자고 지켜본 건데요. 그게 호들갑이라고요. 그날 저녁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 아기가 제 앞에 있었어요. 작은 손이 움직이고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저는 아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엄마는 자기 아기보다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슬펐어요. 아기한테요.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차유미 산모님은 달랐습니다. 아기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불편하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기 이불을 살짝 덮어줬습니다. 엄마는 저래도 난 너를 똑같이 돌볼 거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차유미 산모님 아기가 수유를 거부했습니다. 분유를 물려도 고개를 돌리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바로 체크했습니다. 체온, 호흡, 배 상태, 입안 상태까지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신생아는 말을 못하니까 모든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1시간 뒤 다시 수유를 시도했어요. 이번엔 잘 먹었습니다. 다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날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간, 상황,
조치 내용까지 전부요. 혹시 모르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기록이 아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차유미 산모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산모님 비위를 맞추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기를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밤마다 신생아실을 돌 때면 다짐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아기 앞에서만큼은. 그게 제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연 책임 간호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은 저보다 10살 정도 많으셨고 이 조리원에서 8년째 근무하고 계셨죠. 저는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선배이자 동료로요. 선생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휴게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차유미 산모님이 너무 심해요. 정수연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구마 사건도 그렇고 제 부모님 욕하신 것도 그렇고요. 기록 수정도 계속 요구하세요. 기록 수정? 네. 아기 미열 있었던 거 기록에서 빼달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예민해 보인대요. 정수연 선생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어요. 지은 씨, 한숨을 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산모 남편이 병원 이사회 쪽이야. 네. 차유미 산모 남편 아버지가 본원 이사 중 한 분이시래. 그러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선생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기록 조작을 요구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거고요. 알아. 그런데 지은 씨, 우리가 뭐 어쩔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 조용히 넘어가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수연 선생님이 주변을 둘러보며 쉿소리를 냈어요. 지은 씨,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배워야 해. 타협이요. 지금 이게 타협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정수연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은 씨, 내가 하는 말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알지? 알죠. 하지만 그게 저를 위한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근무표가 나왔는데 제 스케줄만 이상했어요. 야간 근무가 일주일에 5번이었습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도는데요. 다른 동료에게 물었어요. 언니, 이번 달 근무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료가 근무표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진짜네. 지은 씨만 야간이 너무 많은데? 맞죠? 이거 정수연 선생님한테 말해봐.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야간 근무가 계속되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왔어요.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죠. 손이 떨리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어요. 어느 날 신생아실에서 분유를 데우다가 실수로 온도를 잘못 맞췄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다행히 아기한테 주기 전에 발견했죠. 하지만 정수연 선생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한지은 씨, 차갑게 이름을 불렀어요. 풀네임으로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였습니다. 요즘 정신이 빠졌네. 죄송합니다. 이러다 큰 사고 나겠어. 집중 좀 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실수만 해도 공개적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지은 씨, 기저귀 교체 시간 놓쳤네요. 지은 씨, 기록 작성이 왜 이래요? 지은 씨,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저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 먹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피했죠. 휴게실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제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기를 제대로 돌보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부당한 대우에 항의한 것뿐인데요. 그게 잘못인가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게 두려웠어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어떤 모욕을 당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정수연 선생님한테 배신당했다고, 차유미 산모님한테 짓밟혔다고 어떻게 말해요? 말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근무 중에 쓰러질 뻔했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잡고 간신히 버텼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가 먼저 무너진다.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망가지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조리원 건물만 봐도 숨이 막혔죠. 이 일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 일이 무섭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 일이 제 전부였거든요. 다른 조리원으로 옮기려고 해도 정수연 선생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배워야 해. 제가 문제를 만든 사람이 된 거예요. 피해자인데 가해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요. 단지 약했을 뿐이었습니다. 힘이 없었을 뿐이었죠. 차유미 산모님한테는 남편이 이사회에 있는 시아버지가 있었고 정수연 선생님한테는 8년 경력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7년차 간호조무사일 뿐이었죠. 그래서 짓밟혀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원장실로 호출됐습니다. 업무 시간 중이었어요. 정수연 선생님이 제 앞으로 와서 말했죠. 지은 씨, 원장님이 부르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장실에 불려간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손에 땀이 났어요. 원장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원장님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죠. 앉아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못하고 끝에만 걸쳐 앉았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덮고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한지은 씨, 요즘 근무 태도가 좀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요. 차유미 산모님이랑 문제가 있다면서요? 그게 산모님께서 기록 수정을 요구하셔서요. 원장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지은 씨, 우리 조리원이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산후조리를 도와드리는 곳입니다. 맞아요. 산모님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은 씨가 하는 행동은 뭐예요? 제 행동이요. 산모님 기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의료 기록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는 거잖아요. 의료 기록? 원장님이 비웃듯 웃었어요. 지은 씨,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조리원이에요. 고객 만족이 최우선인 곳이라고요. 고객 만족이요. 아기 안전보다요. 그리고 차유미 산모 남편분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이사회 분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알겠네요. 왜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지. 원장님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 조용히 사표 쓰고 나가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한테 그만두라는 건가요? 좋게 보내줄 때 나가는 게 서로 편해요. 원장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태연하게 말했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산모님한테 불편 끼치고 동료들이랑도 마찰 생기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니든 맞든 조리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 책임은 지은 씨한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여기서 나가면 강서구 조리원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원장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이게 현실이에요, 한지은 씨. 원장님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조리원 원장들끼리 다 아는 사이예요. 내가 한마디만 하면 지은 씨 어디 가서도 못 써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협박이 아니면 뭐예요? 일주일 생각해봐요. 그리고 답 주세요. 원장님, 나가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벽을 잡고 간신히 걸었죠. 화장실로 들어가서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일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한테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조리원을 그만두면 뭘 하죠? 7년 동안 이 일만 했는데요. 다른 조리원에도 못 가고 다른 의료기관도 힘들면 어떡하죠? 손이 떨렸습니다. 세면대를 꽉 잡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 목이 메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밖에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거울 속 제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사표를 써야 하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쓰면 끝이에요. 원장님 말대로 이 바닥에서 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계속 다니면 어떻게 돼요? 매일 모욕당하고 야간 근무만 돌고 동료들한테 왕따 당하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봤죠. 요양원, 병원, 의원.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검색도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쫓겨나야 하죠? 차유미 산모님도 정수연 선생님도 원장님도 모두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죠.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했어요.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직장에서 쫓겨났다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새벽 4시쯤 핸드폰 알람이 울렸어요.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는데 힘이 안 났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죠.
그냥 관두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 입고 조리원으로 갔어요. 조리원에 도착해서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신생아실로 들어가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아기들이 보였어요. 작고 여린 생명들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기들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원장 때문도, 정수연 선생님 때문도, 차유미 산모님 때문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기들을 지키려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말자. 사표 쓰지 말자. 대신 기록으로 끝내자.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의료 종사자였죠. 그리고 의료 종사자의 무기는 정확한 기록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남아요. 수정 로그, 백업 파일, 접근 계정, 시간까지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노트를 하나 샀어요. 작은 수첩이었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하는 말을 전부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상황, 그리고 정확한 말까지요. 2024년 11월 3일 오후 2시 15분 VIP 라운지 307호실. 기록 좀 지워. 에미얼 있었던 것 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적었습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 40분 신생아실 앞 복도. 너 하나 말 안 하면 끝이야. 알지? 차유미 산모님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매번 기록하고 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조리원 전산 시스템에도 접근했어요. 제 계정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기록을 확인했죠. 차유미 산모님 아기의 의료 기록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11월 2일 작성된 미열 기록이 11월 3일에 삭제됐어요. 수정자는 정수연 책임 간호사였습니다. 그 기록을 캡처했어요. 스크린샷으로 남겼죠. 백업 서버에도 원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삭제해도 흔적은 남으니까요. 퇴근 후 집에 와서 파일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분류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이렇게 지었죠. 증거자료. 컴퓨터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이 자료면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차유미 산모님이 또 호출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유미 산모님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록 확인했어? 네, 확인했습니다. 내 울었던 거 왜 기록했어? 신생아가 30분 이상 울면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 거 누가 알아? 지워.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주머니에서요. 차유미 산모님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기록합니다. 뭐? 제가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시간, 그리고 방금 한 말을요. 지금 나 기록하는 거야? 네, 산모님께서 의료 기록 삭제를 요구하셨으니까요. 차유미 산모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쳤어? 당장 그거 버려. 이건 제 업무 기록입니다. 업무 기록? 너 지금 나 고발하려고 그러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적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일어서서 제 수첩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죠. 산모님, 의료진 업무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닙니다. 제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차유미 산모님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했어요. 말도 안 걸고 눈도 안 마주쳤죠.
하지만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11월 7일 정수연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지은 씨,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업무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불편해 하신대요. 그건 산모님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수연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 씨,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이미 큰일 났잖아요, 선생님.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의료 기록 조작은 범죄예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정수연 선생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 씨,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정수연 선생님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수첩에 기록했어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요. 집에 와서 녹음 파일도 정리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이 기록 삭제를 요구했던 순간들을 녹음해뒀거든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주머니에 넣어뒀었죠. 기록 지워. 걸리면 내가 책임져. 너 하나 말 안 하면 끝이야.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파일 이름을 하나하나 지었습니다. 차유미 산모 기록 삭제 요구일, 차유미 산모 기록 삭제 요구 2. 총 7개의 파일이 모였어요. 컴퓨터 폴더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어요. 이걸 정말 사용해야 하나 싶었죠. 한번 사용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말대로 이 바닥에서 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직업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로서, 의료 종사자로서, 아기들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거짓 기록으로 아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미열을 놓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호흡 불안을 기록 안 하면 응급 상황을 놓칠 수 있었어요.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11월 10일 또 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원장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지은 씨, 일주일 지났어요. 결정했어요? 네. 그래, 사표 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어 원장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요. 뭐? 사표 안 씁니다. 원장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럼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니요. 대신 보건소에 신고하겠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라고?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진료 기록 조작과 변조로요. 너 미쳤어? 원장님이 책상을 탁 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수정 기록, 백업 서버 로그까지요. 한지은 씨,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답 주세요. 안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제가 이기든 지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간호조무사의 무기는 기록이었고 저는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VIP 라운지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차유미 산모님, 원장님, 정수연 책임간호사,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까지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특히 차유미 산모님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앉으세요. 원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죠. 차유미 산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과장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울어도 호들갑 떨고 제가 뭐라고 하면 다 기록하고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원장님, 저런 직원은 자르셔야죠. 산모 기분 상하게 하고 조리원 분위기 망치는데요. 차유미 산모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는 듯 했죠. 저는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의료법 제22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변조, 누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유미 산모님 손에 들려있던 명품 가방이 툭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17조. 진단서와 의료기록은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조작 지시는 범죄예요. 원장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정수연 선생님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었죠.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11월 2일 작성된 미열 기록이 11월 3일에 삭제됐습니다. 수정자는 정수연 책임 간호사예요. 화면에는 수정 로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백업 서버에 원본이 다 남아 있고요. 다음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입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유미 산모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죠. 기록 좀 지워. 너 하나 말 안 하면 끝이야.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차유미 산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유미 산모님을 똑바로 봤어요. 산모님, 남편분이 이사회에 계시니까 법은 더 잘 아시겠죠. 그 순간 그 방 안에서 제일 약했던 사람이 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자료 보건소랑 병원 본원 감사팀에 오늘 안에 다 넘기겠습니다. 원장님이 황급히 말했어요. 지은 씨, 진정하고 얘기 좀. 진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침착하게요. 정수연 선생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신고할 거예요? 네. 제가 왜 안 하겠어요? 차유미 산모님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죠. 내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해요? 제 부모님 모욕하시고 음식 짓밟으시고 의료 기록 조작 요구하신 게 과한 거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늘 증명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어요. 내일 오전까지 답 주세요. 제 사표 철회와 정식 사과문 아니면 신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지금 저는 다른 조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야간 근무도 하고 여전히 아기 곁을 지켜요. 인큐베이터 옆에 서서 호흡 수치를 체크하고 작은 손이 움직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람을 짓밟는 말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물러서지 않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직접 증명했으니까요. 그날 회의 이후 원장님은 제게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차유미 산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정수연 선생님은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게 아니라 제 선택이었죠.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요. 지금 조리원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원장님도 동료들도 서로를 존중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